미군 기지 훈련장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장한 여군 장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를 제압한 사람은 그녀보다 한참 작아 보이는 왜소한 남자였습니다. 말도 안 돼. 주변 미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남자는 그저 조깅이나 하는 평범한 한국 군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경기도 어느 미군 기지 근처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낡은 회색 운동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기지 외곽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32살의 한국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체격은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키는 168cm, 몸무게는 60kg 남짓. 미군들 사이에서는 거의 묻혀버릴 정도였죠. 군에서 지급한 낡은 운동복에 10년은 된 듯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달렸습니다. 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외곽 도로를 따라 5km를 도는 루틴이었습니다. 특별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을 뿐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병사들은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친구 또 왔네. 매일 같은 시간에. 한국 군인 맞아? 완전 동네 아저씨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민준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미군들도 민준을 스쳐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평균 키는 180cm가 넘었고 체격도 훨씬 건장했습니다. 제가 진짜 군인이야? 우리 고등학생도 저것보단 크겠다. 저 체격으로 뭘 하겠어. 총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은데.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수치심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조깅을 마치면 기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자신의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조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미군들이 그를 볼 수 있었고 당연히 더 많은 조롱도 따라왔습니다. 민준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들도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는 다른 장교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식에도 친목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형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혼자 다니고. 글쎄.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지. 하지만 민준의 직속 상관인 김상우 중령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준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같기도 하고 기대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민준에게 특별히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준의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곧 깨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이죠. 그날도 민준은 여느 때처럼 새벽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 도로를 돌아 정문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반대편에서 한 여성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의 미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보다 한참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곧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제시카 톰슨 대위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스쳐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민준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영어였습니다.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는 민준 앞으로 다가와 서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한국 군인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는 다시 한번 민준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정말요? 농담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민준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관찰했습니다. 세상에. 한국 군인이 이렇게 작아요? 우리 조카가 14살인데 당신보다 클 것 같은데.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시카도 그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말할 줄 알아요?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건가? 제시카가 조롱조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 줄 압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다시 웃었습니다. 오, 말도 하네요. 그런데 목소리도 참 작네요. 체격에 맞게. 주변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이죠.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냥 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작으니까 미니. 딱 맞잖아요. 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제시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요, 미니. 매일 여기서 조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키가 안 크던데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팔뚝 좀 봐요. 당신 허벅지보다 굵은 것 같은데? 한국 군인들은 다 이렇게 왜소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제시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느낌은 순간이었고 곧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봐야 합니다. 오, 그래요? 가세요, 미니. 내일 또 봐요. 제시카는 손을 흔들며 민준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제시카는 주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어져요? 저게 군인이래요. 한국은 군인 자격이 뭐예요? 키 160만 넘으면 다 되는 건가? 병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시카는 민준을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민이라는 별명을 계속 불렀고 다른 미군들도 따라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깅을 했고 매일 같은 조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의 주먹은 가끔 굳게 쥐어졌지만 결코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기지 정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시카가 몇 명의 미군 장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 민이다. 오늘도 조깅하러 왔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스트레칭을 계속했습니다. 제시카는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이, 매일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혹시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함께 있던 남자 장교 하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톰슨 대위, 그만 좀 괴롭혀요. 저 친구 불쌍하잖아. 하지만 제시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불쌍하긴요. 난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 안 그래요, 미니? 민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팔을 쥐고 느껴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 이게 팔이에요? 내 팔목만 한데? 이걸로 총을 어떻게 들어요? 주변 미군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있잖아요, 미니.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에서는 당신 같은 체격이면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시카는 민준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별로일 것 같은데. 여자들은 다 강한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당신처럼 작고 약해 보이는 남자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재밌는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말이죠. 아, 맞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시카는 민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키는 민준보다 10cm는 더 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번 세워봐요, 미니. 그럼 내가 임신해줄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미군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고 어떤 이는 어깨를 흔들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면 복수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미니. 화내지 마요. 당신은 화낼 자격도 없잖아요. 제시카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교들과 함께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김상우 중령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자신의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제시카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빗.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시카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날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회의실에는 양국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였습니다. 제시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크 존슨 대령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톰슨 대위, 무슨 제안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제시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레인저 스쿨도 수료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에서 3년간 복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소련과 친선 경기를 제안합니다. 체력, 사격, 격투 등 기본적인 군사훈련 종목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개인 대결이 아니라 양국군의 훈련 수준을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미군 장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시카와 민준의 체격 차이를 생각하면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크 대령의 표정은 달랭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날카롭게 쳐다보다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강소령, 어떻게 생각하시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신분 노출은 절대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히.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민준의 조용한 목소리가 중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용기는 있네요. 내일 오전 10시 기지 훈련장에서 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대령은 자리에 앉은 채로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김상우 중령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겠어?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령님. 넌 내가 누군지 나는 알아. 하지만 임무가.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중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제시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 10시. 모든 준비 완료했어요. 네, 그 한국인 녀석을 완전히 망신 줄 겁니다. 공개적으로.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레인저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좋아요, 내일 봐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 뒤에는 어둡고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숙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내일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됐습니다. 정확히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단순한 대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기지 훈련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미군들은 물론이고 한국군 장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체격은 훈련복을 입으니 더욱 건장해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는 여전히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마크 대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미 군사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체력 테스트입니다. 5km 달리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제시카는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녀의 부폭은 길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보다 한참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역시 체격 차이가 너무 나네. 저 친구 완전 처지는데? 관중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는 여유 있게 웃으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분 30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로부터 40초 후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톰슨 데이 승리. 제시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은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제시카는 팔굽혀펴기 8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거뜬히 해냈습니다. 민주는 60개와 80개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레인저 출신은 다르네. 한국 군인은 좀 아쉽네요. 미군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격투 훈련입니다. 마크 대령의 말에 훈련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격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제시카와 민준이 매트 위에 올라섰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좀 아플 거예요. 레인저에서 배운 거라서.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제시카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첫 공격은 날카로운 제비였습니다. 레인저 스쿨에서 배운 정통 격투 기술이었죠. 민주는 고개를 살짝 움직여 피했습니다. 제시카는 당황하지 않고 연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른쪽 훅 왼쪽 스트레이트 로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마치 정확히 어디로 공격이 올지 미리 아는 것처럼 말이죠. 제시카의 얼굴에 당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준이 조금씩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제시카의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쾅! 제시카가 매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방금 뭐였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카가 더욱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제시카의 모든 공격을 읽고 있었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했습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시카는 다시 매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팔에 잡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제시카의 떨리는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훈련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크 대령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에는 당황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매트 위에 앉은 채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훈련장의 침묵을 깬 것은 마크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톰슨 대위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제시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마크 대령은 훈련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민준 소령. 아니, 정확히는 코드명 고스트라고 불러야겠군요. 훈련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마크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소령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그것도 그냥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최정예로 선발된 극소수만이 속할 수 있는 팀의 일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강 소령의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지난 10년간 30여 차례의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27차례는 완벽한 성공이었고 나머지도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관중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크 대령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 소령은 또한 한국군 격투대회에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격 분야에서도 국가대표급 실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특수부대원이었다니. 마크 대령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톰슨 대위, 당신은 레인저 출신이라고 자랑했지요. 물론 대단한 경력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전사령부는 우리 레인저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소령은 현재 한미 군사 협력 평가를 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기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양국군의 협력 체계를 평가하는 임무 말입니다. 김상호 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크 대령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강소령에게는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시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2주간 자신이 한 말과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이라는 별명, 체격조롱, 그리고 그 끔찍한 성적 희롱까지. 하지만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체력 테스트에서는 졌나요? 달리기에서도 팔굽혀펴기에서도.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요. 만약 처음부터 실력을 드러냈다면 임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기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은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마크 대령이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시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특히 톰슨 대위,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맹국 장교에 대한 모욕은 군 규율 위반입니다. 이 문제는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훈련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시와 조롱이 아닌 존경과 경애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자신의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한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녀의 전 약혼자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는 황급히 사진을 감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준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제시카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빈디 상사. 5년 전 당신의 약혼자였던 사람 말입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이 기지의 모든 주요 인물들에 대한 배경 조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빈디 상사는 5년 전 당신과의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결국 체포되어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계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권한을 이용해 기밀에 접근했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 남성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지 알면서도 저는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이 작고 약해 보였을 때, 저는 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림으로써 제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상처를, 그리고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말입니다. 제시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나요? 왜 처음부터 제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강요하거나 설명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신 스스로 벽에 부딪히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게 진짜 변화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데이빈디 상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그 개인의 잘못일 뿐 한국이나 한국인 전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심이 아닌 깊은 반성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응징하거나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톰슨 대위.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죄송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서요.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유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제시카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낼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연합훈련 종료식이 열렸습니다. 기지의 모든 인원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마크 대령이 단상에 올라 훈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시카에게 향했습니다. 제시카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평온함과 결연함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제시카는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소령님,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민준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시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편견이, 제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크 대령님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 특수부대와의 교류 훈련에 참가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겉모습이나 편견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인격으로 평가받는 군인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톰슨 대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크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상우 중령도 함께 있었습니다. 강소령 당신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크 대령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기지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죠. 김상우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 겉모습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대령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톰슨 대위는 훌륭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장교들에게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미 협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의 임무가 종료되어 부대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다른 미군 장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제시카가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쓰러뜨렸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제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톰슨 대위. 인내의 의미를, 용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을 담은 악수였습니다. 민준이 기지를 떠나기 전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때는 선생이 아닌 동료로 만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제시카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한국 특수전사령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제시카 톰슨 대위였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소령님께. 저는 지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류 훈련에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편견이 아닌 존중으로. 민주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적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되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용서와 이해,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